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고열 이외에도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면 독감을 의심해라. 물론 증상이 많을수록 독감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독감이 대유행이죠. 물론 이제 독감에 걸리면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발열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제가 이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독감으로 생각 안 했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을부터 오래가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독감 대유행이 와버렸습니다. 경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일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래저래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제만 해도 독감 검사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독감 양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A형 간염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검사 면봉을 코에 넣기만 하면 양성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요즘입니다. 물론 독감 외에도 감기도 같이 유행이고 감기를 오랫동안 자주 앓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증상이 독감인지 아닌지 헷갈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고생을 하시고 아주 드물게는 굉장히 응급한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독감은 비교적 흔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특정 사람들에서는 폐렴이나 2차 감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감 증상, 열이 나고 기침이나 가래, 목이 아픈데 이 증상 외에도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나 뭔가 모를 몸에 위협을 주고 있다면 반드시 독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열 없는 독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한이죠. 몸이 떨리는 증상인데 자칫 체온이 떨어지는 경험으로 착각해서 독감이 아니라 일반 감기로 오해하게 만드는 신체 현상입니다. 체온 상승 과정에서는 오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몸은 체온을 기존의 정상 범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육이 떨림을 일으킵니다. 이때 오한이 나타나죠. 열 생산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막 떨리는 거예요. 추위를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말초혈관이 수축하여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감염에 걸리게 되면 뇌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센터를 자극하여 체온을 높이도록 우리 몸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떨어질 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이 어느 정도 유지된 뒤 체온이 다시 정상 범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몸이 새로운 체온에 적응하기에 일시적으로 오한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한은 어떻게 보면 면역 반응의 신호입니다.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이죠. 발열과 더불어 오한이 있다는 것은 몸이 외부 병원체에 맞서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열이 없는 오한을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체온증,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뭔가 열이 오를 때 이렇게 오한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난 증상이죠. 소화기 증상입니다. 흔히 독감은 고열,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열이 나고 염증이 있으니까 소화 시스템이 예민해지죠. 소화에서 그리고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복부가 긴장하니까 복통이 나타나기도 하죠. 당연히 설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소화기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A형 독감에서 보고된 경우도 있지만 B형 독감에서 나타났고요. 소화기에서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소화기 증상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 및 전해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감기든 독감이든 열이 나고 입맛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의 어떤 대사 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타 바이러스 같은 장염 바이러스도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복통, 구역과 구토 등이 나타난다면 병원 진찰을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하겠죠. 고열 없이도 독감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 번째 증상은 근육통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아픈 거죠. 독감이면 무조건 고열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고열 없이도 독감이 걸릴 수 있고요. 다음 세 가지 증상들이 뭔가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증상이 있고 이 증상들이 겹친다면 독감을 의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한, 열이 없는 독감. 체온계로 측정했을 때 고열은 아니지만 몸이 떨리고 춥게 느껴진다면 발열 직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심한 근육통, 온몸이 쑤시고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죠. 흔히 심한 몸살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평소보다 통증 강도가 높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독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입니다. 호흡기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관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만약 오한이나 근육통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식중독이나 장염이 아닌 독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고열, 열의 어떤 일반적인 독감 양상들을 보면 38도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39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아나 노령자에게서는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독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겹친다면 독감의 증상은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독감에 걸렸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항바이러스제가 빨리 투여되면 투여될수록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감은 치료제가 있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기는 대정요법, 해열제나 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하지만 독감은 치료제를 빨리 투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구로, 주사로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2차 감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실까요? 고위험군이죠. 65세 이상, 임신부, 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독감에 걸리면 독감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독감 백신의 대상자이기도 하죠. 독감 예방종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소아미 역류아입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고열이 지속된다. 기침이 너무 심하다. 호흡곤란이 있다. 탈수 증상이 있다. 병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급속하게 독감 양성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독감의 양성률이 9배, 10배씩 오르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종 하는 게 필요한데 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독감 예방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2주간은 독감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휴식입니다.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요. 잠을 좀 잘 자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경기 상황,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뉴스나 걱정되는 뉴스를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뉴스에 이제 노출되는,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를 조금 줄여주시고 잠자는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가 매우 유지합니다.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겨울철에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밀폐된 환경, 더하기 건조한 환경입니다.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물, 이온음료, 따뜻한 차 등을 자주 섭취해 주십시오. 발열 시에는 탈수염이 올라가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해주십시오. 잘 드셔야 됩니다. 감기에 걸렸건 독감에 걸렸건 오래 가지 않으려면 잘 드셔야 되고요. 면역항체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영양소에서 오잖아요. 단백질, 면역항체의 재료이죠. 비타민, 무기질, 몸에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평소보다 과일, 채소, 생선, 살코기 등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더 섭취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대유행 시대에는 본인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기침하고 있다면 반드시 필수겠죠. 손 씻기, 양치, 기침 예절 등의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고달픈 시기인데 독감에 걸려서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평소 면역력 관리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에 걸리신 분들은 빨리 완쾌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